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내일 오전 진행되고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5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 백선엽 전 육군대장 빈소를 공식 조문했습니다. 오늘 밤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빈소를 쳤습니다.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됐지만 공과 관은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강화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종시에서 가정집 화재로 5살, 7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3남매 중 자매가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 질환뿐 아니라 신장과 심장, 뇌까지 인체 모든 주요 기관을 공격하는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 간 직통 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주택보유세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엔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데 내년엔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5,200만 원.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액은 406만 원입니다. 하지만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엔 558만 원을 냅니다. 150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을 넘어 내년 2천만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투기도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온 1주택자는 늘어나는 세 부담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안 맞는 얘기지. 일가구 1주택을 종부세를 놀려가지고 그냥 심하다. 세금 폭탄이 집값 잡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40, 50대가 만일에 그렇게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그거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다만 정부와 여당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포인트 늘려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세금 폭탄 때려봐라.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는 매물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곧장 정부는 증여한 부동산에도 취득세를 올려받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자, 버텨온 다주택자들 순순히 움직여줄지 괜히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진 않을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그런지 안건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6월 초부터 집값이 다시 치솟은 서울 양천구.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린 70대책에도 매물이 나오긴커녕 줄고 있습니다. 집값이 막 오르고 정책이 계속 그렇게 나니까 증여가 많아지고 집이 없어요.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도 마찬가지. 근데 되게 세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셀 거다 예상을 했고 거기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1,566건으로 월 평균 3배 수준. 6월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집을 팔기보단 증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였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아들에게 대전 아파트를 증여한 것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로 돌아서는 걸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증여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해야 하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팔고 이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44명 더 늘었습니다.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돼서죠. 걱정되는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당장 다음 달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한희 기자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주한미군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장병과 미국인 민간 근로자로 인천공항과 오산기지 도착 직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We want to ensure the most possible safety for our individuals and reduce the risk of exposure as much as possible. And so mask wear is is continuing to be required. 최근 미국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지난달 한두 명에 불과했던 미 본토발 확진자가 이번 달 들어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주일 미군도 최근 닷새 동안 6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 두 곳이 봉쇄됐습니다. 県民が一丸となり感染防止に取り組む中、米軍関係者の感染が短期間で多数発生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미군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hose theater level training events are essential to our readiness.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 본토와 주일 미군에서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감염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 밀폐된 지하 벙커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자칫 지휘부 공백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한 달 전 미 본토 예비군 차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다음 주에는 연합훈련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존 볼턴이 한국 방송사 중 처음으로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시사했던 북미 정상 간 한라인, 직통전환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며 직통 한라인을 수차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He tried 11 times. But the man on the other side,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s. But he takes my call. 하지만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직통 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he talks about a lot of things that aren't true. It is not true that they have a direct line or that they have a direct number. I'm not aware of it. I'm not aware of it. 김여정 북한 노동당체 일부 부장이 담화로 자신을 쓰레기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Typical of the way they've mentioned me before, so I'm always honored when I'm attacked that way by the North Korean regime. 다만 지난해 하노이에서 만난 김 부부장에 대해 말수는 없었지만 존재감은 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호텔 경례를 조금 걸었음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폐기하겠다 제안한 영변 핵시설은 낡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고 북한은 이를 대체할 핵시설이 이미 있다며 새로운 계산법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용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흡수 통일용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favor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his terms. And if he has nuclear weapons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it strengthens that position.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제동을 걸곤 있지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비용의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설명했습니다. This was not hypothetical. The risk was real that Trump could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alliances.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How did you respond to those people who were harshly criticizing your motivation in the book? Well, I think former decision makers really have an obligation to inform the American people of how it happens.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박원순 시장 시민 분향소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렸지만 불미스러운 충돌도 있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장하연 기자, 지금 분향소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 속에도 이곳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을 찾은 조문객 수는 오후 7시 현재 약 1,200명으로 어제 8천여 명을 포함하면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은 아침 일찍 분향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 기다렸고 오후 들어 조문을 오는 시민들의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참 비통하게 가셨다 그게 참담한 그 마음을 금치 못해서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서울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순탄하게 하신 것 같아. 이투 그런 뭐 추행적인 그런 언행했었는데 2차 피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서울특별시장 집행을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도 있었는데 이게 시일이 걸리는 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오늘 오후 이미 신문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처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도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측과 박 시장 지지자 사이에 거친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말려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온라인 공간의 여론도 양분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틀간 9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헌화를 했고 서울특별시 기관장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곳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는 내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주인 아들 주신 씨가 어제 귀국을 하면서 하루 미룬 입관식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내일 아침 발인이 예정돼 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선 내일 오전 7시 반 발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유족들과 운구 행렬은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반부터 연결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원래 장례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제를 열지 않기로 하는 대신 서울시 유튜브 계정 등으로 연결식 상황을 온라인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 경남 창녕에 있는 선영으로 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은 하루 미뤄졌던 입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같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됐죠. 네, 오늘 낮 입관식이 진행됐는데요. 원래 어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주인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영국에서 귀국하는 일정에 맞춰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입관식은 상주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부부가 조문을 왔고 우원식, 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정경두 국방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소설가 조정래 씨 등도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부와 청와대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 만에 조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빈소는 첫날에 찾았죠. 처우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라고 미래통합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백선엽 육군 대장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백 전 대장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듯 아무런 언급 없이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백 전 대장의 별세에 대해 공식 논평 없이 침묵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조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끝내고 밤 9시쯤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공과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 전 대장의 공과는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30여 명이 일제히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싼 존폐 기록에 섰을 적에 최고의 방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백 전 대장의 공적에 걸맞게 현재 육군장을 국가장으로 격상해 예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도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예, 고 백선엽 장군 장지는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이 돼 있죠.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이 이미 꽉 차서 대전에 안장한다는데 이 보훈처와 유가족 측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논란은 밖에서 불거졌습니다. 사정이 그래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예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고 백선엽 전 육군대장은 오는 15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에 자리가 부족했고 유가족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육군 예비역단체는 서울 현충원 안장을 주장했습니다. 장군 묘역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유공자 묘역을 활용해서라도 장군께서 전우들과 함께 영명케 해드려야 한다. 서울 현충원은 6.25 국군 묘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 6.25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에게는 1982년부터 안장이 시작된 대전 현충원보다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단체 등은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이뤄진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은 대전 현충원 안장 조치를 취소하라며 백 전 대장이 조용히 개인 선산에 묻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대장이 일제 만주군에서 복무한 친일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장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도 특사대를 독립 유공자들을 같은 한국인으로서 탄압하고 했던 사람이 현충원에 간다라고 하는 거를 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를 파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백 전 대장의 안장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열왕전화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당초 여권이 고 백선엽 전 육군대장 별세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청와대와 정부 당이 일제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물론 뭐 별 말은 없었지만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 조문 문제가 영향을 미쳤겠죠.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 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방문에 조문을 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맑은 분위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왔던 업적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강력한 그 기준의 잣대에 본인의 삶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6.25 전쟁 영웅이면서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백선엽 전 장군한테도 이 말대로라면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목에서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권이 6.25 전쟁 영웅이기도 한 백전대장의 공을 같이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 당정청이 일제히 백전대장 조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오늘에서야 백전대장 빈소를 찾은 걸 두고 네.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일정 조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오늘 그 빈소를 찾으면서도 별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여권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조문을 마친 여권 인사들이 발언을 아끼고 있고요. 예. 공식 논평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5일장이나 하니까 고 박 시장 그 빈소를 조문할 것인가 여기에 눈길이 쏠리는데 일단 오늘은 안 나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조문을 계획을 했다 취소를 했죠. 예. 아직까지 공식 조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장례 절차를 두고 일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만 예우 차원에서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하겠다.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야가 지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화제가 된 그 그림이었는데요. 꺾여진 인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그림이 퍼지고 있는데요. 꺾인 국화 밑에 당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꺾여진 한 여성의 인권을 함께 애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의미하는 듯한데요. 박 시장 추모 분위기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이제 빈소에서 했던 말도 사실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당에서 이거 말고도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다 그냥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거 가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벼르겠죠. 미래통합당은 일단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켜본 뒤에 국회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고자 하는 용기를 낸 약자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는 20일이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더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고소를 했는지 또 박 시장이 그 고소 당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따져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공인들의 부고 소식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얼굴 한 번 못 본 누군가의 죽음도 가슴 아픕니다. 7살, 5살, 생때 같은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던 집에 큰 불이 난 건데요. 내가 있었으면 구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마당으로 들어가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합니다. 세종시의 시골마을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낮 1시 45분쯤. 우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나고 그 할머니가 애들이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막 말도 못하게 번진 상태였어요.
불이 난 단독주택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지붕 아랫부분이 그름으로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 9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할머니와 3남매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7살, 5살 자매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아빠와 할아버지는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왜 그럼 내가 목숨을 건졌다고 막내야 부처장의 교리가 내가 부모 역할을 봐야잖아요. 지피고 다 붙여줘요. 이웃 주민들도 안타까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가 참 귀엽지. 그 애들 참 현명히 잘 키웠죠. 그것들은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웠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합동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8분쯤에는 경남 의령군의 기와집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기와집은 화재 직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을 통해 안방에서 숨져있는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팀 닥터 안모 씨가 구속될지 내일 결정됩니다. 어린 선수들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며 거짓말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 거짓을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숙현 선수의 절망도 없지 않았을까.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주시청팀의 무자격 팀 닥터인 안모 씨는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가해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틀 전 안 씨를 체포한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경찰 조사에서 최 선수 폭행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의 구속영장에는 폭행 외에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안 씨는 소속팀 선수와 부모 등에게 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처럼 행세하며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장님 엄마가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팀 닥터 외국에서 학위 받았고 아주 훌륭한 의사다 그러면서. 트라이애슬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안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유능한 트레이너로 통해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름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해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충격을 받은 거죠. 안 씨는 선수 부모들 상대로 물리치료를 할 때도 전문 용어를 쓰며 믿음을 살해했습니다. 의사처럼 그래 영어를 써가면서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이런 안 씨에게 선수와 부모들은 월 100만 원씩 팀 닥터비로 주고 심리치료비 명목으로도 회당 50만 원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냉동 트럭입니다. 놀랍게도 시신을 보관하는 용도인데 미국에 이게 또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큰 소리 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뒤늦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달 전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고글만 쓰고 정작 마스크는 쓰지 않았는데 달라진 겁니다. They recommend it. I'm feeling good. I just don't want to be doing. I've never been against masks, but I do believe they have a time and a place.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화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선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텍사스주 등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The unfortunate part is now the hospitalization demographic is also getting younger and getting more severe.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66명 발생하면서 영안실이 꽉 차자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 LA 시내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선 300명이 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중 4명이 숨져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이 공장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는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물론 미키마우스 등 인기 캐릭터와 포옹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내세웠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다만 오는 17일 예정됐던 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 재개장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는 왜 일반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전염성만 높은 게 아닙니다. 폐, 신장, 뇌, 심장, 거의 모든 신체 기관을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선반 2개를 넘어 최대 3m까지 날아간 침방울들이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을 뒤덮습니다. 이렇게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신체 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질환뿐 아니라 심장 박동을 늦추는 건 물론 신장에서 혈액과 단백질을 빼내고 두통과 근육통, 위통 같은 통증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사용되는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지목됐습니다. This particular receptor is known to be in lung tissue, but it's also known to be in the heart and other parts of the body. 혈관과 신장, 호흡기 모든 세포가 이 전환 효소로 뒤덮여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경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브라질 등은 코로나19를 전파력이 큰 독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 4월보다 확진자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40%가량 줄었다며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4.4%로 30%인 메르스, 10%대인 사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사 건수가 늘고 확진자 나이도 낮아져 생긴 착시라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데 병실 부족 같은 의료체계 마비가 계속되면 사망률은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홍수에 지진까지 중국이 난립니다. 중국 장시성 일대에서는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담수호가 22년 만에 최고 수위까지 차올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또 허베이성 탕샨에서는 지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성일환 특파원이 현장 상황 전해왔습니다. 3층짜리 가옥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같은 마을에 있던 다른 건물도 물폭탄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조대원들의 품에 안겨 가까스로 침수된 마을을 탈출하고 국보급 문화재들도 물에 떠내려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특히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 장시성 일대는 홍수 대비 경보를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고 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5배에 이르는 중국 내 최대 담수호 포양호의 수위가 1998년 대홍수 당시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未来7到10天这个时段内，主要还是在长江中下游地区、长江流域，以及包括后面到下游这个太湖流域这块，也需要重点防范。 중국 내 이재민 수는 벌써 3,700만 명을 넘어섰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힘들게 재배한 찻잎이 젖어버린 상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군인 4만 3천 명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베이성 탕샨에서는 새벽부터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탕샨은 지난 1976년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나 24만 명이 숨졌던 곳으로 많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배달 앱으로 도시락을 시켰는데 치킨집에서 배달을 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데 요즘 이렇게 가게 한 군데가 이름만 2개씩 쓰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일종의 유령 가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 매장은 한 군데지만 배달앱에는 가게 2곳을 등록했습니다. 주문! 두 가게에서 주문을 해보니 배달기사 1명이 동시에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맞아요? 한강에서 그 전부터 다른 가게들이 이렇게 해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점포를 만드는 건 업계에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 집 주변에 있다고 뜨는 도시락 가게입니다. 직접 주문해 보겠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와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도시락 가게가 아닌 치킨 가게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닭도 같이 하니까 배달을 같이 하거든요. 가게 이름이 이용자 눈에 자주 띄면 선택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수십 개도 만들 수 있는 유령 가게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게 하나당 광고비는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달 앱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이 유령 가게 개설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얘들이 그걸 유도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도 올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배달앱 측은 실제 상호와 사업자 명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기만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또 유령 가게의 광고 독식을 막기 위해 점포가 아닌 주문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으려 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9승째를 노렸던 프로야구 NC의 구창모가 빗속에 헛심만 썼습니다. 본격 시작된 장마의 영향으로 오늘 프로야구는 비로 인해 5경기 모두 취소됐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강행된 경기가 시작되자 빗줄기는 더 굵어집니다. 결국 1회 초가 끝나자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LG 선발 김윤식은 공을 던졌고 NC 선발 구창모는 던지지도 않은 상황.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중일 감독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는 듯하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투수들은 공을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손과 공은 비에 맞아 미끄럽고 스파이크에는 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올 시즌 KBO 최고의 투수 구창모도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3회 말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는 다시 중단됐고 30분가량 상황을 지켜보다 결국 노게임으로 선언됐습니다. 오늘 취소된 경기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6시 30분에 열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찾아온 장마가 순위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텐데요.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200mm, 영서와 수도권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80mm,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남부지방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박원순 시장 추모 행렬로, 또 광화문 광장은 백선엽 장군 추모 행렬로 서로 가까운 공간이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을 놓고 공과를 따져가며 조문을 한 해 만에 갈등이 뜨겁습니다. 우리 대 그들로 쪼개져 갈등하는 곳이 이뿐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사회 기준을 세워야 할 법무부와 검찰마저 쪼개져 있습니다. 갈등, 칡나무 갈, 등나무 등 이런 한자를 쓰는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감아 올리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 싸움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란 존재하지도 않고 정상인 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도 진영에 따라서 추모 아니면 단죄로 해석이 갈라진 모습이 씁쓸합니다.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극으로 치우쳐서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맞게 될 결말은 끊어져 버리는 극단이 아닐까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오늘 뉴스를 진행하면서 유독 떠올랐던 말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